여보세요? 네, 우리 이이이님, 지난번에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 1550번하고 그 밑에 질문을 답을 한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이거 아팠을 때 글로 쓴 거 맞지 않나요? 근데 글로 쓴 게 몇 개 답이 날라간 것 같더라고요. 어떤 학생은 지금 통째로 다 없다고 하는데, 자, 그러면 음성 답변으로 그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그 1550번 문제는 질문 참 잘하셨어요. 이거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실수하기 쉬운 것 같거든요. 모르진 않을 것 같은데, 자, 빈칸에 뭐가 필요하죠? 구조적으로. 빈칸 뒤를 보세요. The winter holiday season이 주어져. ends가 동사예요. 그러니까 빈칸 뒤가 주어 동사가 오면 빈칸에 뭐가 필요해요? 접속사가 필요하죠. 그쵸? 보기 중에 접속사는 until밖에 없었어요. 물론 my하고 until의 의미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순간 그걸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my랑 until의 의미적 차이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경우는 전치사 자리일 경우이고, 이거는 자리가 접속사 자리잖아요. 접속사 자리일 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by는 전치사 기능만 하고요. until은 전치사도 가능하고 접속사 역할도 하잖아요. 그쵸? 보기 중에 접속사 기능은 until밖에 없습니다. 맞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의미적인 걸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마무리할게요. 전치사일 때는 by냐 until이냐 의미를 고민하지만 접속사 자리일 때는 by는 당연히 전치사밖에 안 되므로 David, until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일회성인가 그때까지 상태가 지속된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472번인데 proposal도 말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지금 이 지문이 무슨 지문이었죠? 여행사에서 우리 고객들한테 보내는 편지였어요. 그쵸? 한번 같이 볼게요. following letter. 편지고 to all customers. 고객들에게 이 tour service, 여행사에서 보내는 거였어요. 네, 그 상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72번에 complaint가 답인데 proposal도 되지 않을까요? 음, 영어 단어를 한국말로 해석했을 때는 되게 헷갈리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그러한데 지금 우리 그 이이님 네, 성함을 꼭 적어주세요. 너무 힘들어서 지금 이게 가이드가 경험이 많으니까 불만이 있다면 알려라 이랬는데 자기 생각에는 불만이 있다는 말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험이 많으니까 제안을 하면 받아줄 수 있다. 그래서 C 같아요. 라고 했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푸신 거죠? 한국말로 생각을 하신 거예요. 자, 한국말과 영어는 물론 이렇게 매칭되는 부분도 있지만 셈이 다른 경우도 많아요. 자, proposal이라는 단어는요, 이러한 상황에 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영영사전의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자, proposal이라는 거는 뭐냐면 a plan, 계획이나 suggestion, 제안이다. 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언제 쓰는 거냐면 especially formal, 공식적인 상황에서 or written one, 쓰여진 거. 즉,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사에서, 이 상황이에요. 회사에서 위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서 내는 거 있죠. 그런 제안을 말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 상황에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두 번째는 an offer of marriage, 뭐 청혼할 때 하는 거, propose라고 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고객들이 투어 가이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제안을 한다고 할 때는 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런 거냐면 our tour guide, 우리 투어 가이드는 매우 경력이 많아요. experienced, 경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뭔가 우리가 수정해 드릴 게 있다면, 그러니까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인님도 요거 제안을 하면 들어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무슨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뭔가 수정할 거, 바뀌어야 될 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거, 그쵸? 그게 바로 complaint로 쓰인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불만이라고 해서 막 안 좋은 얘기만 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불편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쓰인 거란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네.
제가 근데 그런 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아나요? 이런 고민이 지금 되실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요.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가면 돼요. 어휘 문제는. 이런 게 되게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챙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제가 그 보여드린 그 부분 잠깐 멈추셔서 프로포설의 영영사정상 그 정의 있죠? 그거를 좀 적어주세요. 노트에다가.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질문 한번 가볼게요. 3487번. 자, 요 문제는 우리가 내용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빈칸 앞에 which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 동사가 들어가는 건 알겠다. 그래서 C번 아니면 데이빗인데, which가 지칭하는 게 요렇게니까 복수니까 디테일 아닌가요? 지금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잖아요. 아니고요. 바로 앞에 명사 cover letter. 그러니까 which가 지칭하는 건 바로 앞에 명사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which 바로 앞에 명사를 기준으로 생각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근데 어떤 자기소개서냐면 하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헷갈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디테일이라는 동사에서도 벌써 cover letter만 지칭하고 있다는 걸 얘기해주고 있어요. 왜냐면 my work history, 나의 그동안의 이력과 educational background, 나의 그동안의 학력이 resume, 이력서에서는 왜 한 줄로 딱딱 이름만, 학교 이름이나 내가 일했던 회사 이름만 나오잖아요. 근데 자기소개서에서는 어떻죠? 거기서 어떻게 일했으며 내가 어떤 학교 생활을 했으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잖아요. 네, 이 detail이란 단어가 이 cover letter를 설명한다는 걸 또 바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너무 깊게 가시면 안 되고, 자, 바로 앞에 명사를 기준으로 수를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 3494번 한번 볼게요. 자, 요 문제도 질문 잘하셨어요. 요것도 별표 빵빵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아직 그 5파트 진도를 보니까 앞부분이에요. 그쵸? 아직 그렇게 진도가 막 뒤까지 많이 나간 건 아닌데 요 문제, 이 3494번 관련된 문제 앞으로 되게 많이 풀 겁니다. 자, 그럼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문제를 보면 지금 보기에 receive, are receiving, will have received, have received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게 가장 근접한 것 같긴 한데요. 단순 과거가 더 정확한 거 아닐까요? 라고 했어요. 자, 단순 과거랑 이런 문제에서 단순 과거랑 현재 완료는 함께 보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되기 때문이죠. 자, 현재 완료라는 거를 의미를요. 이것도 한국말로 생각을 해주시면 안 돼요. 현재 완료라는 건 현재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까지 이미 완료된 동작. 그러니까 그 시점까지 완료가 됐다는 건 이미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로 했을 때는 과거랑 되게 유사한 개념이에요. 자, 볼게요. The information packet. 그 packet. You didn't at the entrance. 그러니까 너가 이미 입구에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받은 시점을 시간적으로 하면 과거니까 received라고 하는 거지만 이미 받은 행동을 완료했다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have received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건 received도 가능하고요. have received도 가능해요. 뭐를 쓰느냐 이거죠. 뭐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지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보기에 절대로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을 리가 없어요. 이 문제 앞으로 5파트에서 되게 많이 풀게 되실 거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쓰나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초점을 내가 이게 받은 시점이 과거라는 데 초점을 맞추느냐 이미 받았다는 이 상황에 초점을 맞추느냐 이미 받았다는 그 상황에 초점을 맞추면 have received로 가는 거고 받은 시점이 과거다 요 얘기를 할 때는 received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거를 쓰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러면 또 다음 문제 1593번 보겠습니다. difficult도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요것도 먼저 우리 문제 좀 볼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정답은 unable 이었는데 difficult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공통적으로 이이님이 그 질문하신 거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를 헷갈려하고 틀리는지 공통점이 있어요. 한국말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헷갈리는 어휘가 있을 때는 반드시 영영사전을 찾으셔서 이게 영어적으로 쓰임이 한국말과 다르진 않는지 이거를 판단해 보면 아마 조금 쉽게 이해가 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정리 안 해두시면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것들은 이인님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한국말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서 헷갈리거나 틀리는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를 하지 않으시면 다음번에 또 틀리게 돼 있어요. 또 헷갈리게 돼 있어요. 오답노트 반드시 하시고 반드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번에 반드시 또 헷갈리거든요. 그런 소지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법적인 거를 어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어휘적인 거, 어휘적인 영어 한국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어려워하시는 거거든요. 자, 볼게요. difficult는 한국말로 하면 처리하기 어렵다가 되지만 영어적으로는요. 한번 같이 볼게요. 자, needing much effort.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or skill to accomplish. 우리가 달성할 그 기술이나 아니면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그 이인님이 제가 토익 920점이 목표인데요. 920점까지 가기 지금 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는 건 needing much effort,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노력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막 문제 푸는 스킬, 뭐 이런 것도 연마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은 노력으로 가능한 상황이 아니에요. A rainstorm flooded the warehouse. 이해되세요? 지금 폭우가 있어서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이거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we will be unable to process. 우리가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B번밖에 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어떤 것이 내가 지금 지금 오답 나오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이 뭐가 문제인지 좀 이렇게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요런 문제풀이 사천제가 그래서 굉장히 좋아. 내가 이렇게 점수가 오를 듯 하는데 정체기가 있을 때 있어요. 그리고 특히 내가 웬만한 건 다 아는데 라고 생각할 때는 어떤 때냐면 문법적인 게 좀 다 웬만큼 다 알 것 같은 때 그럴 때거든요. 근데 내가 뭐가 문제지? 요런 부분이 문제라는 걸 잡아내는 데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풀이만 많이 하면 안 되고 당연히 거기서 오답들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오답들을 반드시 정리해서 계속 반복을 해주셔야 돼요. 115번 이어서 가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역시 어휘적으로 헷갈리는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accordingly가 아니라 similarly 같아요. A번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자, 빈칸을 볼게요. 빈칸엔 접속 부사를 넣는 거고요. 접속 부사는 바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앞문장을 보니까 자녀를 학교에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이제 히코리 스트리트, 히코리 가로 가주세요. 이렇게 히코리 가로 바뀐 거예요. 가야 되는 길이, 도로가. 그 다음에 빈칸 뒤를 보니까 School Crossing Guard, 학교 교통요원들도 새로운 장소로 옮길 겁니다. 이거잖아요.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A번이 아니다. A번은 아닌 것 같고 C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A번하고 C번 중에 헷갈리실 수는 있었던 거예요. accordingly는 어떨 때 쓰는 거죠?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이에 따라 이러잖아요. 이에 따라라고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accordingly는 자 써볼게요. therefore 하고 같은 기능이라고 보면 돼요. 자, therefore는 뭐죠? 앞에 원인이 오죠. 그리고 뒤에 결과가 오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사를 하니까 지금까지 다니던 길을 바꿔주세요라고 공지하는 공지문이에요. 그래서 빈칸 앞에 학교에 자녀를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은 히코리가로 가주세요. 그러면 교통위원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부모님들이 학교에 오는 손님들이나 학생들이나 부모님들을 교통을 잘 정리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원인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우리 스쿨 크로싱 가드도 새로운 곳으로 옮길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국말로 했을 때 similarly가 물론 헷갈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두 문장만 딱 봤을 때는 C번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찬가지로라는 건 similarly라는 건 빈칸 앞의 상황과 빈칸 뒤의 상황이 비슷한 상황일 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두 문장만 볼 때는 similarly도 빈칸 앞뒤가 비슷한 상황이므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 내용 자체가 부모님들한테 공지,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번이 적절한 거죠. 왜? 부모님들 이제 일로 가주세요. 그거에 따라 우리 교통요원들도 옮길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인과 결과로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이 A번인 거죠. 헷갈리죠. 물론 되게 헷갈립니다. 그러나 accordingly를 이번에 확실히 알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ccordingly는 원인과 결과가 배치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이 강의 다 완강하면 RC 만점도 커버 가능할까요?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나 문제는 4천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익에 엄청나게 어려운 단어나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수업 시간에도 자주 얘기를 하는데 토익은요 어려운 문제를 막 풀려고 노력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아니, 사실 실제로 그러거든요. 뭐, 그래서 시중에 그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고득점자를 위한, 뭐 상위 1%를 위한 이런 교재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익은요, 난이도를 높여서 공부를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토익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셔도 느끼시지 않나요? 다 내가 했던 그런 것들인데 막 되게 어려운 건 없네? 토익 자체가 그래요. 난이도는 유사해요. 항상 유사하고 우리 4천제 문제들은 그 최근에 나온 그 기출문제들을 다 변형한 난이도가 딱 맞는 문제들이고 딱 저 난이도예요. 어휘도 마찬가지고요. 어휘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다만 200문제를 120분 동안 너가 쫙 풀어내야 되는데 빠르게 풀면서도 정확하게 풀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혼동되는 부분, 한국말과 영어의 그 차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오늘 이인님이 질문하신 부분들. 사실 이인님이 만약에 점수가 정체가 온다거나 아니면은 자꾸 내가 목표하는 점수에 도달하는데 자꾸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구멍이 난다면 방금 오늘 질문하셨던 이 문제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셨죠? 네. 어휘, 한국말과 영어 어휘의 차이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한국말식으로 풀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아까 뭐 by나 until 같은 부분, 물론 이제 지금 질문하는 거 보니까 뭐 문법적으로 그렇게 되게 모르고 그런 부분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근데 순간적으로 착각하신 거죠. by와 until은 by는 일회성이고 until은 그때까지 지속되는 건데 지속성을 말하는 건데 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접속사 문제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것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이인님은 잡아내시는 거고, 이런 부분을 잡아내기 위해서 가장 좋은 건 문제를 많이 푼다는 거죠. 제 수업을 뭐 750부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금 4천제부터 들으신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앞에서부터 보면 제 수업에 750, 850 들은 학생들은 알지만 저는 문제를 되게 많이 풀라고 강조하지 않아요. 문제 하나를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실력에 도달해서는 문제를 많이 푸셔야 돼요. 왜? 그 많은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중간중간 나의 구멍을 잡아내는 거죠. 지금 이인님 오늘 질문하신 것들이 이인님의 구멍이에요. 그런 부분을 완벽하게 소화하셔야 돼요. 오늘 질문하신 부분들은요. 완벽하게 소화하지 않으면 한 2주 있다가 또 틀릴 부분이에요. 또 헷갈리고 또 혼동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답 노트 정리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RC 만점도 커버가 가능하죠. 이 문제 지금 질문하신 게 그거잖아요. 되게 어려운 단어나 어려운 문제가 없는데 이거 풀고 만점 커버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잖아요. 네, 제가 대답 지금 드렸어요. 문제 난이도는 이 문제 난이도를 토익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님의 가지고 계신 구멍들을 채워나가는 그런 도구로 이걸 활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물어본 이런 질문들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 더 플러스 추가하자면 우리 4천제 7파트에는 현재 그 이중 지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4천제
7파트를 끝까지 다 푸시고요. 중간에 다른 문제집 또 이렇게 더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다 푸시고 나서 그 다음에 7파트 교재를 한 권 정도 더 풀거나 아니면 굳이 지금 7파트 교재로 가지 말고 그냥 지금 이님의 그 점수대에서는 모의고사를 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풀면서 거기 7파트 이중지문 있으니까 모의고사를 치러 나가면서 푸시면 되시는 거고요. 아시겠죠? 지금 점수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면 제가 또 정확히 상담을 해 드릴게요. 또 질문 주시고요. 다음번에도 뵐게요. 바이바이.